동시이행 항변권 에서 24번 2번 보시면 후이행 의무자의 변제가 불투명하다면 선이행 의무자라도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자, 원래 선이행 의무자가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후이행 의무가 변제에 도래했을 때, 두 번째는 상대방의 후이행 의무가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을 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 안 했다.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선이행. 그래서 바로 연체자 발생해요. 그런데 나중에 잔금 지급일자가 도래하면 상대방의 이전 등기 의무일자도 같이 도래하니까 이제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잔금은 물론 중도금도 못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도금하고 이전 등기는, 이거는 중도금이 선이행,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 후이행이죠. 그죠? 자, 선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가 변제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면 선이행 채무자라도 동시행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 분양대금 납부는 이거는 선이행입니다. 중도금 말입니다. 이제 내려고 보니까 지금 분양회사가 신용 불안에 빠져가지고 아파트 사업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이행 채무가 이행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 맞죠? 그러면 이제 중도금도 못 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쌍무계약이니까 당신이 안 하면 나도 못한다. 동시행 항변이지, 그죠? 4번에 비쌍무적 계약에서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원래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상기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쌍무적 계약에서도 상견할 여지는 있어요. 예컨대 부담부 정려. 자, 부담부 정려 어때요? 자, 아까 나왔던 거 A가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2천만 원, 그럼 당신이 갚아라.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그 부담을 이행 안 하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이거는 편무계약이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원래는 쌍무계약이지만 비쌍무계약에서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겨날 여지는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수령 지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해버린다. 자,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갑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 날짜에 맞추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날짜를 깜빡하고 식구들 데리고 해외 여행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책임 있는 수령 지체 맞죠? 을에게 책임 있는 수령 지체입니다. 할 수 없이 갑은 등기 서류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고 나중에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 지급하라고 서를 적였습니다. 잔금 지급하라고 서를 적였을 때 그 전에 수령 안 했던 이 을이 다시 등기 서류 줘야 잔금 주겠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걸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면 이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죠? 이게 계속되어야 그래야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기억나죠,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25번에 기업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은 이행계 도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아, 이런 것도 이거 우리 시험 보면 벗어나는 건데 이것도 소멸시효 문제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가 아닌데.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기 반대 채무를 이행하면은 자신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자, 다시 상대방이 동시에 항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 채무만 제공하면은 자기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거 소멸시효 문제예요, 이거는. 동시에 항변권 문제 아닙니다, 이건. 이런 것들은 좀 가려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니은에 근저당권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서로 동신관계에 있다.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했을 때 이 부동산에 만약에 병이 감유가 있다 또는 저당권이 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잔금 지급하고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채무는 총 세 가지입니다. 이전 등기 해줄 의무, 그 다음에 이 등기, 제한 등기, 저거 말소해줄 의무,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잔금하고 동시관계세요. 맞습니까? 이 등기도 말소해줘야 돼요. 이자가 인수하고 산 거 아니면. 한 번만 더, 이거 인수하고 샀다 이런 말 안 나오면 인수 안 하고 산 걸로 보고 판단하세요, 무조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말소해줘야 됩니다. 계약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채권이 3천이다. 이 사람이 3천을 변제해줬습니다. 변제해줬으면 그러면 이거 안 해줘도 괜찮다, OX. 약간 상식으로. 변제해줬으면 이거 소멸했잖아요, 그죠?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해줘도 괜찮다. 어때요? 아니죠. 무효인 등기라도 남아있으면 매수는 귀찮아요. 또 말소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이자가 협조 안 하면. 그런데 변제 줬다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저당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걸 제공해야 됩니다. 이자가 등기소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말소되게 해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됩니다. 또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띠것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무슨 채권으로? 자동채권으로 상계 못하죠, 그죠? 자동채권으로 상계 못해요. 자, 이건 외우시고 자동채권으로 상계 못한다. 그 다음에 리얼의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에 이행 제공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 안 해요. 방금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이 이에 대응하는 반대 채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 안 한다. 자, 채권 양도되어도, 그 다음에 채무 인수되어도, 또는 채권자가 죽어서 상속되어도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도 계속 존속해요. 다만 경계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해버립니다. 기억나요? 자, 채권 양도가 되더라도, 채무 인수되더라도, 또는 상속되더라도 이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속 존속. 다만 경계가 되었다면 그때는 소멸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26번 각자 27번 볼게요. 1번에 양자가 채무를 지더라도 서로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정 안 됩니다. 맞죠?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생겨난 채무라 해야 돼요. 양쪽의 채무가 서로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정 안 돼요. 이번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에서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되어서 손배 채무로 바뀌었을 때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존속해요. 이행 불능으로 손배 채무로 바뀌어도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입니다. 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나온 얘기가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B에게 팔고 매매 대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매매 대금 채권이 발생했으면 이 B는 물건 인도해줘야 대금 지급하겠다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었는데 이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붙은 이 채권을 이자가 제3자 C한테 양도했습니다. 양도했을 때 이자가 대금 달라라고 청구 들어오면 이 사람은 내가 물건 받아야 대금 주겠다라고 이걸 이쪽에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되더라도 동시 이행 항변권은 여전히 전속, 맞죠? 또 채무가 인수되더라도, 자, B의 채무가 C에게로 인수되었습니다. 채무 인수입니다. 채무 인수되었으니까 이 A는 대금을 이쪽에 청구하겠죠? 이쪽에 청구하면 이 C는 당신이 물건을 B한테 줘야 그래 내가 대금 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와요. 채무가 인수되더라도 요거는 존속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죽었습니다. 자, B가 죽을까? 자, B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을 때 그때 그 상속인에게 대금 달라 청구하면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살아있어요. 여전히 전속. 다만 경계계약이 체결되었다. 경계가 뭡니까?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이거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구채권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담보라든가 항변권 같은 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자, 경계의 경우는 이거 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갑이 이 땅을 을하고 을땅하고 바꾸는 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환계약을. 그러면 양쪽의 인도채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 있죠? 동시이행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걸 제3자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왜 팔아먹었나? 원래 시가 1억짜리를 서로 바꾸는 계약이었어요. 근데 시가가 폭등하니까 이쪽에다 1억 3천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갑의 채무가 불능되었죠? 불능되었습니다. 이 을이 이 계약을 해지 안 하고 이 부동산 시가로 배상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시가로 1억 3천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죠? 1억 3천 배상해 줄 때 이쪽에서는 배상해 줄 테니까 이 땅을 넘겨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방의 채무가 그 사람에게 귀척으로 불능되어서 생기는 손배채무도 상대방의 채무와 여전히 동시관계에 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시이행 항변권은 일시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은 아니다. 맞습니까? 당신이 할 때까지 나는 못한다 이 얘기지. 나는 아예 못한다 이겁니까? 나는 아예 안 한다 이거 아니죠? 그죠? 당신이 할 때까지는 나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기적 항변권이죠. 그죠? 연기적, 영구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에 이 주권은 뭐예요? 이주 목적물, 물건의 인도를 거부하는 거죠? 물건의 인도를 거부해요. 근데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거부하는 것은 물건만 아니죠. 그죠? 자, 이쪽에서 돈 안 주면 이쪽에서 물건 못 준다지만 이쪽에서는 물건 안 주면 돈 못 준다 이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인도 거절하는 급부는 반드시 물건의 인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쪽 건에서는 유치 목적물 물건은 못 준다 이거죠. 그죠? 맞죠? 동시이행 항변권에서는 이행 거부하는 급부가 반드시 물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거부하는 급부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못 받은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서 임장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 점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그 목적물의 계속 사용은 부당이득이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생겨납니다.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28번은 이거는 뭐 안 봐도 돼요. 3번에 종신정기금, 그 다음에 5번에 도급 이런 것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안 봐도 되고, 그 다음에 29번 말이죠. 이게 심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안 봐도 괜찮아요. 특히나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나올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보지 마세요. 또 같은 내용들이 다른 문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굳이 지문 긴 거 가지고 애쓰지 마시고. 그다음 30번에 동시관계이지 않은 거. 1번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 채무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자, 이렇게 읽었을 때 자기 머릿속에 잔금이 왜 선이행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잔금을 먼저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죠. 그죠? 잔금을 먼저 주기로 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기로 약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그 잔금 이걸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에 도래했대요. 그러면 이제 서로 동시행 관계 서게 되죠. 그죠?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가 변제하게 도래했으니까 이제는 서로 당신이 안 하면 나도 못한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급인은 건축업자의 하자 보수 의무하고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하고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 이거는 공사비 지급 의무. 자, 건축업자가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는 하자 보수해 줘야 되죠. 보수 안 해주면 그다음에 건축주는 공사비 못 주겠다 할 수 있죠. 그죠? 서로 동청관계 있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신청 협력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또는 약정에 따른 양도세 상당의 금원 지급, 이거 동시행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 나왔으면 매수인은 대금 채무가 발생을 안 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약정은 미리 돼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 안 해도 매도인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해야 돼요. 맞죠? 그죠? 이거는 서로 동시행관계 있지 않습니다. 4번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말소, 이거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토지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했을 때 토지임차인의 건물 명도 그리고 이전 등기하고 토지임대인의 그 건물 대금 지급. 자, A 소유 땅에 B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지었다. 나중에 B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매수를 청구하면 시가 상당으로 매매계약은 성립해버리죠. 그래서 이쪽에 임차 목적물 인도,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이쪽에 건물 대금 지급은 동시행관계 있죠. 그죠? 맞죠? 동시행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건물 시가에 따른 매매대금을 안 주면 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자, 인도를 거부하면 임차지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임차지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용, 이거 부당이득이 된다, OX. 즉, 토지 사용료는 줘야 된다. 맞아요. 그죠? 동시행의 항변거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부당이득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했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매도인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 원에 대금 채권이 있는 거죠. 그죠? 1억 원에 대금 채권이 있고, 그러면 이 을은 그 전에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게 있대요. 대금 채권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줘야 됩니다. 그죠? 자, 1억 원의 대금 채권에 관해서는 이 을이 말이죠. 이 부동산 인도 안 하면, 이전 등기 안 해주면 1억 대금 지금 못한다 할 수 있잖아요. 동시행에 항변권 붙어있죠? 이랬을 때 갑 쪽에서 자기가 갚을 돈이 1억이고 받을 돈이 1억이라고 이거 상계 처리해버리겠다. 어때요? 안 되죠? 그러면 상대방의 이걸 소멸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상계 처리하겠다.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이쪽에서는 상계 못한다. 이쪽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자동. 맞죠? 자동 채권에 항변권 붙어 있으면 상계 처리 못한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갑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그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매수인의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상계 처리 못해요. 2번에 매수인 을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 안 하면 이행지체입니까? 자, 이행기에 도래해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지체에 안 빠집니다. 맞죠? 변제기에 도래해도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있으면 연체이자 안 물어요. 지체 안 빠집니다.
3번에 매도인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 교부했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 매도인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청구합니다. 이때 매수인 을은 그 전에 수령 거부했던 매수인 을이 지급을 거절합니다.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아까 한 거잖아요. 자, 이 갑이 등기 서류를 가져왔었는데 이자가 안 받은 거예요. 불수령이나 뭐 수령 지체나 뭐 그게 그거죠, 그죠? 다 이 사람에게 책임 있는 수령 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자가 나중에 등기 서류 제공 없이 말입니다. 없이 대금 지급하라고 소를 제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 전에 자기가 수령 안 했지만 등기 서류 안 주면 대금 못 준다고 동시 이행에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령을 지체했던 사람, 또 수령 아예 안 했던 사람, 이거 법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경우에도 동시 이행 항변권에 소멸 안 해요. 이걸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 맞죠, 그죠?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그래야 이거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에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입니까? 상환 이행 판결이죠. 상환 이행 판결. 자, 이쪽에서 대금 지급 청구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쪽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면 말입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하면 그러면 피고고 을은 이전 등기를 받으면서 그 상환으로 대금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맞죠? 5번에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 경우에 매수인 을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러면 이제 갑도 동시 이행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2번에 1번 보시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자, 어때요? 자, 이쪽에서 대금 지급하라 라고 소를 제기하면 이쪽에서는 이전 등기 해달라, 안 해주면 대금 못 준다 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법정에 나와서 행사를 안 했습니다. 행사 안 하면 그러면 상환 이행 판결 아니에요. 그냥 피고는 원고 갑에게 대금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행 판결이에요. 단순 이행 판결. 그러니까 원고 갑의 전부 성소입니다. 일부 성소 아니고. 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일단은 자체만 가지고는 소송에서는 아무런 기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행사해야 돼요. 자, 말 표현을 좀 잘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원래 역살래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행사 안 하더라도 일단은 자체만으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면 OX. 자,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행사 안 하더라도 일단은 자체만 가지고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면 옵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요. 지체 안 빠지는 말입니다. 이행 지체 안 빠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만약에 단서를 소송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한 행사 안 하더라도 일정한 기능이 발생한다 이러면 X입니다. 소송에서는 행사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두 문장이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채권을 경계했습니다. 자, 경계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면 이제는 동시 이행 항변권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의무 이행하라 라고 청구했을 때에도 매도인은 매매 전대금 전부를 지급하라, 아니면 안 하면 일부라도 이전 등기 못 해준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보세요. 값이 X 토지, Y 토지, Z 토지 세 필지를 한꺼번에입니다. 퉁쳐서 을에게 파는 예컨대 3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잔금은 1억으로 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X 토지만 이전 등기 하라 이렇게 청구하더라도 이 값은 잔금 지급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목적물이니까 그죠? 매매 계약이 3건 아니에요. 매매 계약이 3건이 아니고 계약이 하나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한 개라도 달라 그러면 잔금 지급하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3번에 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양쪽의 채무가 모두 이행기 지났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갑의 소유 부동산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쪽에 잔금 지급일자하고 이쪽에 이전 등기 그 서류 교부일자 이게 같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이행기가 다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다 도가했다. 이러면 이제 양쪽의 채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선 첫째, 이제 이행기 도가했으니까 둘 다 이행 지체에 빠졌다. OX. X죠, 그죠? 자, 이행기 도가했는데 저쪽에서 안 하니까 당신 해야 나는 한다. 라고 동시 이행 항변권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체에 빠진다. 이런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양쪽의 채무가 둘 다 이제 기한이 없는 채무가 됩니다. 변제기가 따로 없습니다. 변제기가 따로 없고 이런 경우는 한쪽 당사자가 자기 반대 채무를 이행 제공하면서 저쪽에 이행 청구 들어가면 그러면 지체 빠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자신의 반대 채무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쪽에 이행 청구하는데 이행 안 하면 이쪽에 지체 빠져요. 이쪽에서 자신의 반대 채무를 이행 제공하면서 이전 등기 하라라고 청구 들어가는데 이쪽에 안 하면 이행 지체 빠지는 거예요. 수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답만 볼게요. 답만. 기억에 양 채무는 모두 기한이 없는 채무가 됩니다. 이제 변제기는 따로 없습니다. 그죠? 변제기는 따로 없고 언제가 변제기가 되는 겁니까? 상대방 쪽에서 자신의 반대 채무를 제공하면서 이행 청구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변제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 쪽에서 자신의 반대 채무를 제공하면서 이행 청구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변제기입니다. 그때 변제 못하면 지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그게 다른 건 뭐 됐고 그게 미음이 조금 이상해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든가 혹은 적어도 이행 제공을 해야 된다. 어때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려면 먼저 자기 채무에 이행을 하든지 또는 이행 제공해야 된다. 틀렸어요. 자, 다시 보세요. 서로 이제 다 이행기 다 지나갔죠, 그죠? 이행기 다 지나갔습니다. 이쪽에서 자기 채무를 제공 안 하고 말입니다. 안 하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를 못하는가? 할 수 있지. 자, 했습니다. 했을 때 이쪽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면은 상환 이행 판결 내려주고 안 하면 그냥 단순 이행 판결 내려주고. 자, 이때 한쪽에서 이행 청구할 때 자신의 반대 채무를 제공 안 하고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판결 받을 수 있어요. 단순 이행이든 상환 이행이든 판결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틀렸어요. 옆에 해설을 잘못 붙였습니다. 해설 보시면 해설에 그게 네 번째 줄 보세요. 미음에서 자기 채무를 먼저 이행할 필요는 없고 이행 제공만 하면 된다라고 써놨는데 해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미음만 맞는 문장이 되지. 예? 그럼 미음이 맞는 문장이에요. 이러면은 이해돼요? 아니 그러니까 해설을 잘못 붙였다니까. 해설을 잘못 붙였고 이행 제공도 필요 없습니다. 청구는 그냥 하면 돼요. 그래도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상대방을 지체 빠뜨리려면 그러면 이행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그러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했다고는 지체 안 빠져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4번은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35번은 이거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특히 3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 나올 지문 아닙니다. 나머지 1, 2, 4, 5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안 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6번에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되었답니다. 자,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해놓고 그 후에, 자, 계약 체결한 후에 이게 불탔다, 그죠? 후발적 불능이죠? 자,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탔어요. 자, 후발적 불능 되었습니다. 후발적 불능. 자, 먼저 1번에 소유권 이전은 이제 불가능이니까 매수인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은 청구 못해요. 이번에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매매대금 청구 못해요. 근데 3번에 매수인 을의 과실로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이때는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4번에 매수인 을의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쉽죠? 그 다음에 5번에 사의 경우에 채권자 지체 중이었으니까 매도인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매수인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자, 이자가 수령 지체 중에 양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게 불탔을 때 이쪽의 채무는 소멸되지만 갑이 을에게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은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만약에 1액의 매매 계약이고 양도세가 1,000만 원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면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익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빼고 9천만 청구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두는 이득이 생겼습니다. 그건 이쪽에 상환해줘야 돼요. 맞죠?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뭐가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그죠? 그 이익은 이쪽에 상환해줘야 된다. 저기 양도세액만큼은 빼고 나머지만 청구 들어간다, 그죠? 자, 37번에 1번 보시면 우리 민법상 채무자주의가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가 수령 지체했다면 채권자주의입니다. 맞죠? 저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고 채권자 과실, 채권자 수령 지체이라면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아시죠? 니은의 수령 지체 중에 불강력적으로 불능되었다. 이러면 자, 누가 위험 부담해요? 누가 손실 부담해요? 아니 왜?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자, 갑의 건물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쌍무계약에서 채무자 갑에게, 채무자가 갑이죠? 자, 물건 인도가 지금 문제되는 거니까 대금이 아니고 물건 인도 이게 문제된 거예요. 자,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의 채무가 소멸해요. 채무가 소멸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상대방 을 말입니다. 저 을은 채권자로 표현해요. 맞죠, 그죠? 원칙은 채권자 즉 을, 저 사람의 반대 채무도 대금 채무도 소멸해버립니다. 그죠? 원칙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 과실로 이게 불탔다면 채권자 이게 불탔어요. 이게 불탔는데 누가 불태웠다? 채권자가 말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과실로 불태웠다거나 또는 채권자가 뭐 했다? 수령을 지체했었다.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양쪽의 책임 아닌 사유로 불탔다면 이때는 채권자의 그 반대 채무가
안 해요. 그죠? 예? 매수인 을의 대금 채무가 소멸 안 해요. 자, 위에 것은 누가 위험 부담한다라고 표현한다? 채무자. 갑이 위험 부담한다. 갑이 손실 부담한다. 밑에 거는 누가 손실 부담한다? 채권자. 을이. 그죠? 을이 손실 부담한다.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맞죠?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 그죠? 자, 어디에 있죠? 기억했죠? 다시 자, 위험 부담에 관해서 원칙은 채무자주의 맞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이었었다면 채권자가 위험 부담합니다. 그건 예외적이죠?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니은의 수령 지체 중에 불광력으로 이행 불능되었다. 이런 경우 위험 부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지. 누가 위험 부담해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지. 그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해요. 뒤에서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이행 불능이 채권자 귀척으로 생겼다면 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채권자 이자가 불태웠다. 그죠? 이자가 불태웠다면 이쪽에서는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미음의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자, 어때요? 자, 보세요. 우리 법 조문은 분명히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되면은 손실은 다 갑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자기 채무는 면하지만 건물 대금 달라 청구 못 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해요. 손실 부담해요. 그런데 갑이 말이죠. 미리 조건을 내 겁니다. 계약서에 2장 찍고 난 다음에는 이게 홍수로 뭉개지든 뭐 다른 특별 재난으로 이게 건물이 부서지더라도 당신은 대금을 줘야 된다 라고 이쪽에서 조건 내 겁니다. 이쪽에서는 저 건물이 꼭 필요해서 그 조건을 들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2장 찍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문제는 제 손실로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실험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실 부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하지만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괜찮아요. 그죠? 위험 부담에 관한 법 조문은 강력이죠? 아니에요. 위험 부담에 관해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하면 그 약정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몇 번이죠? 3번이죠? 자, 니은하고 리을 두 개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 자, 뭐 대충 나온 거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고, 39번은 이거는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니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40번에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매각했는데 인도하기 전에 병의 방화로 소실되었답니다. 자, 갑의 건물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불태웠대요? 제3자 병이 이걸 소실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사람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 맞죠? 그러면 채무가 소멸되면서 이쪽의 채무도 소멸되는 거죠. 그죠? 양쪽의 채무가 다 소멸돼요. 이렇게 매매 대금 달라 청구 못해요. 물론 갑이 이 병한테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소멸 청구하게 되거는 별개 문제고, 맞죠? 그죠? 계약 당사자 간에는 양쪽의 채무가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죠? 자, 답만 볼게요. 3번에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대금 청구 못합니다. 그러나 병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고, 그건 별개 문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힘들어 죽겠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